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이 1월 효과를 만끽하면서 2월 방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월 달에는 3.8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018년도 1월 증시는 각종 기록을 또 낳았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코스닥은 800선을 다시 밟은 뒤 900선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800선 돌파 뒤에 900선대로 등정하는데 불과 10일거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증시가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면서 월간 거래대금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국내 상장 주식 전체 거래대금은 약 34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전까지 사상 최대는 지난해 11월에 기록을 했었던 280조 원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 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약 50분의 1로 분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리는 양상인데요. 삼성전자가 한국의 주식시장의 대장주인 만큼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변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남아있고 그리고 환율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시 대장주가 몸집을 크게 줄이게 되면서 다른 황제주들도 이 같은 트렌드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KB증권연구원은 과거 2000년 이후에 667건의 액면 분할 사례 분석 결과 이 주가는 공시 이후에 상승을 하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는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단기적인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한 팩터가 아님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종들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강민정 앵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월의 첫날이었던 전일 코스피는 사흘 만에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사자 행렬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먼저 수급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2,1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293억 원어치 사주면서 사흘 만에 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이 2,700억 원 넘게 팔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어제 지수는 12.45포인트 오르면서 2,57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공세를 보이면서 보합권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장중 한때 2,58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이 반등하면서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결국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포인트 남짓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연준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전일은 전거래일보다 2.08포인트 오르며 2,568.5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조정기가 길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인 건데요. 특히 셀트리온 3총사가 힘을 못 쓰면서 조정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수급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개인은 201억 원 매도했고 외국인도 1,896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2,304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면서 추가 하락을 저지한 모습입니다.
또 지수는 전일보다 0.3%가량 오르면서 916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역시 약세로 돌아서서 결국 91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코스닥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준으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 바이오주에서 나온 자금들이 소형주로 몰려들면서 상승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9% 떨어진 908.2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900선까지 후퇴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등 시장 투자 주체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매 활발했는지 매수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와 LG 생활건강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종목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건설과 롯데케미칼도 담아줬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투자 주체가 삼성그룹주를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순으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 SDI에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출회했고요. 이어서 한미약품도 팔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매수 종목 외국인은 휴젤과 로엔 그리고 펄어비스 순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셀트리온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파라다이스와 CJ E&M 순으로 담았습니다. 순 매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내다 팔면서 시총 상위 바이오주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다음으로 SK 코오롱 PI에도 많은 매도 물량이 출회했습니다. 또 기관은 전날에 이어서 어제도 바이로메드를 많이 출회했습니다. 휴온스와 로엔에도 매도기가 몰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의 마감 동향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유가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의 동향도 확인해 봅니다. 먼저 지난 새벽 국제 유가는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3월 인도분 WTI 확인해 보시면 배럴당 1달러가량 상승하며 65달러 80센트라는 비교적 큰 폭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급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전망 속에 반등했는데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대부분의 종목에 상승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7.32포인트 상승하며 26,186.71포인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25.62포인트 하락하며 7,385.8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2,821.98포인트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날 미국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연준의 FOMC 성명이 나오자 한때 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틀에 걸친 FOMC 정례 회의 후에 공개한 성명에서 FOMC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1.25에서 1.5%로 동결했는데요. 이 패드는 종전대로 경제가 견고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낮출 만한 언급은 내놓지 않아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패드는 물가가 올해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중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일 하락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증시는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 43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7,490.3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하락폭이 비슷했습니다. 0.5% 내리면서 5,454.5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1% 넘게 내렸습니다. 185포인트 낮아지며 13,003.9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도 2015년 이후 최고치인 0.719%의 거래가 됐습니다. 또 유로존의 1월 제조업 PMI는 59.6포인트로 확정이 됐는데요. 역대 최고치였던 전달의 60.6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글로벌 증시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약간의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보다 4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564.43포인트라는 보합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910선 지지하면서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전일보다 2.42포인트 빨간불 켜며 910.62포인트 선에서 거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희비는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동시효과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확인해 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3,000원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47만 8천원에 출발 준비하면서 0.5%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는 반대로 500원대 상승세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3% 상승하며 16만 1,000원에 거래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개걸음 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39만 5천원에, 현대모비스는 24만 6천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룹주들은 하락세로 시작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롯데 지주가 전일보다 500원 하락하면서 69,700원에 거래 준비하고 있고요. 롯데 칠성의 경우 전일 대비 5천원 내리면서 157만 5천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옵니다. 2,500원 상승하며 30만 2,500원 선에서 물량이 형성되고 있고요. 오리온홀딩스 개걸음 장세입니다. 오늘 28,300원 선의 보합권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영풍의 경우에도 거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일 종가와 동일한 107만 2천원 선에 거래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의 경우 전일 대비 100원 약간 오르면서 보합권에 출발 예상되고요. 29만 9,9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J 옷쇼핑은 등락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00원 하락하면서 23만 3,7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150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24,15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SM도 전일 대비 300원 플러스권에 형성하고 있는데요. 0.75% 상승하며 4250원 선에 물량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0.1% 역시 강보합권에 들었습니다. 9,300원 선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동시효과 함께했습니다. 네, 2018년 2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일에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특징을 보였었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전해주시죠. 어제 거래소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08%, 2.08포인트 상승한 2,568.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294억 원, 기관이 173억 원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사흘째 팔자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은 2,719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사흘간 총 1조 524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당수 업종 역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철강금속이 2.5% 올랐고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종이목재와 비금속 광물, 기계와 의료 정밀 등이 모두 동반 강세였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전기전자, 운송장비와 통신업 등은 내렸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0.16% 하락한 249만 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게 되면서 1.22% 상승한 74,40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0.93%, LG화학이 3.13%가량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KB금융과 삼성물산,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도 동반 약세였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1%대로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포스코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3.81% 올랐습니다. 한때 40만 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고 포스코가 40만 원을 장중 돌파한 것은 2012년 3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흥국화재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3.29%로 견조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93.2% 증가한 1,08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소식으로 1.32% 올랐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5.7% 증가한 4,43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던 2015년 2,873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기대감으로 여행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16.93%로 가장 크게 올랐고 하나투어와 TA홀딩스가 각각 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산업은행이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대우건설이 1.77% 내렸습니다. 또 미국 바이오주들의 하락 소식으로 한미약품과 현대약품, 일동제약과 대웅제약 등 제약주들이 동반 약세를 기록했던 어제장 거래소였습니다. 총 508개 종목이 상승했고 319개 종목이 하락했던 유가증권 시장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9%, 5.37포인트 하락한 908.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1,882억 원, 그리고 개인이 204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2,302억 원의 순매수세를 시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른 업종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락문화가 4.74% 올랐고 IT종합과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정보기기, 반도체 등이 모두 1%에서 2%대로 견조한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한편 제약이 3.39% 밀렸고 출판 매체 복제와 섬유 의류 등도 낙폭을 시현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이 공장 완제 공정에 대한 추가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는 소식으로 5.04%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뒤를 이어서 7%와 1%가 웃도는 하락폭을 시현했습니다. 신라젠도 5.29%가 떨어졌고 바이로메드도 8.09% 밀렸습니다. 한편 CJ E&M이 2.77% 가까이 올랐던 반면 티슈진과 메디톡스, 로엔 등은 내렸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파라다이스는 각각 7%와 6%를 웃도는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적자 전환 소식으로 3.67%가 밀렸습니다. 수상 스포츠 의류 제조업체인 배럴은 코스닥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오성 LST 역시 전 세계 60조 원 규모의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역시 대주주인 일본의 SBI 홀딩스가 가상화폐 리플과 독점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대마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뉴프라이드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영화 염력이 개봉한 가운데 염력을 제작한 유종목 역시 9.6% 하락했습니다.
텔레필드와 SFC 등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상승했던 종목은 778개 종목, 하락했던 종목은 385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4원 상승한 1071.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0.8포인트 하락한 334.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양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넥센테크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센테크가 3D 초정밀 기술을 보유한 미국 카메라가 플로리다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시험을 보인다는 소식으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이날 상승 흐름은 카메라가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시범 운행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넥센테크는 자율주행 플랫폼 자회사 NDM을 통해 카메라의 기술력을 이어받은 우모와 MOU를 체결하고 자율주행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이사로 영입된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의 지원 속에 유럽 내 자율주행 시범 운행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넥센테크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5.55% 가까이의 상승 흐름 시현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 260원 상승한 4,960원 상단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성 LST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성 첨단 소재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오성 LST가 급등하면서 어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60조 원에 이르는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성 LST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00% 자회사인 카나바스 메디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나비스는 의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국내 실정을 고려해 마리화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능과 연계된 의약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성 LST 관계자는 자회사 카나비스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비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했다며 자살 예방을 위한 항우울증 치료제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 개발 등으로 사회 공익적 측면의 기여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오성 LST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현재 오늘은 1.5%에서 1.75%대로 낙폭을 시현하면서 장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10원 가까이 하락한 788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배럴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상 스포츠 의류 전문 제조업체인 배럴이 코스닥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배럴은 시초가 1,400원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모가였던 9,500원보다 약 42%가 높은 수준입니다. SK증권은 성별과 국적, 연령대 등을 막론하고 이 래쉬가드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워터 스포츠웨어 시장 자체의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디자인은 직접 개발하는 반면 생산을 외주화하고 집객력이 우수한 백화점 등에서만 선택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비용을 낮춰 국내 의류기업과 수익성 측면에서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한 연중 노세일 전략을 실시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확대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배럴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코스닥 상장 이틀째인 오늘 역시 20.74%의 높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보다 2,800원 상승한 16,300원 선에서 견조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세종텔레콤 종목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텔레콤 역시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원천 기술 확보 등 신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속도를 내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세종텔레콤은 당초 3월로 예정돼 있던 인사를 한 달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 경영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구축과 기존 통신 사업의 확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세종텔레콤은 최근 스마트 영상 보안과 보안 솔루션 사업, 그리고 결제 서비스 등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블록체인과 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 기반의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종텔레콤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5%로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0.3% 정도 다시 한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2원 하락한 654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혼조권에서 역시 마무리가 되는데요.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1.68%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3,486.1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엔화 약세 현상이 나와주게 되면서 급등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51% 상승한 11,160.2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97% 떨어진 3,446.9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우려가 나와주게 되면서 급락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다시 돌아와서 2월 2일 금요일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오전장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0.56% 하락하면서 2,554.15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역시 오늘까지 총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906.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업종별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 역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16%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오늘 자동차주들의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도 현재 0.56% 상승하게 되면서 선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유통업종과 운수창고업종까지도 소폭의 상승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도 모두 현재 0.2% 가까이 소폭의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역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삼성전자가 급락세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1% 빠지게 되면서 오늘 전기전자 섹터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와 더불어서 지수도 같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도 오늘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1.24%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과 증권 업종, 그리고 종이목재와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액면 분할 발표 이후에 2거래를 연속으로 약세 흐름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는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에는 일단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게 되면서 점점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2.77% 빠지게 되면서 240만 원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42만 3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동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1.34% 떨어지게 되면서 7만 3,500원 선을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양봉을 시원하게 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71% 상승하고 있고요. 14만 3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동차주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종목이 1.56%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3,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전일의 낙폭을 그대로 회복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금호석유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계속해서 급등세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6.31%가량 급등세 가져가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10만 9,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아모레쥐 종목도 역시 오늘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특히 중립 의견 또는 보유 의견을 내놓은 증권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오늘은 일단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85%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를 연속으로 주가 밀려났다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4만 4,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수도 역시 조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는 업종으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66% 빠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도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면서 1.75% 낙폭이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신방송과 통신장비 업종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업종까지 1% 넘게 현재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와 운송업종 그리고 제약업종도 현재 0.90%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면서 오늘 제약주들 일제히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종도 몇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와주는 업종으로는 섬유 의료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0% 상승하고 있고요. 앞서 특징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배럴 종목이 오늘 급등세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코데스 컴바인과 형지 INC 종목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컴퓨터 서비스와 건설업종 그리고 유통업종도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게 되면서 29만 9,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또 로엔 종목이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3.54% 빠지게 되면서 지난 5거래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10만 3,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성우 하이텍 종목이 1.25%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7,3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종목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G3BNT 종목이 3.92% 급락하게 되면서 현재 41,7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매매 동향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수급 패턴도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20억 원, 기관은 3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개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175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덜고 있습니다. 각각 560억 원과 45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시현하는 반면 개인이 하루 만에 사자로 전환하면서 725억 원가량 매수 우위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58계약 그리고 기관이 857계약 정도의 동반 매수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시현하면서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752계약 정도 물량 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개장 분위기부터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제목으로는 단기 유가 둔화보다는 마진 강세에 초점을 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전해주시죠. 먼저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452억 원으로 동부증권의 추정치였던 8,841억 원과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9,047억 원을 모두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재고 관련 이익이 약 2,500억 원이 발생했지만 환율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 마이너스 700억 원이 발생했고 또 마진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4분기 전통적인 본사 비용 반영 등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부진했다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영업 외적인 부분 역시 약 1,400억 원의 파생상품 손실과 1,300억 원의 자산 손상 차손이 지분법 이익과 환 관련 이익을 상쇄하면서 추정치를 하회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활기유 부분에서 판매량 확대로 인해 마진 악화 요인을 상쇄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증익이 나타난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유가 상승 추세 둔화에 따른 레깅 효과의 약화로 인해서 정유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화학 부문의 개선이 지속되고 또 4분기 비용 반영 영향이 제거됨에 따라서 4분기와 유사한 8,349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증가 우려로 정제 마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깊지만 수급 타이트에 따른 등경유 마진의 개선세가 가파르며 휘발유는 미국 정유사들의 가동률 조절과 함께 성수기 진입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순증설을 상회하는 수급 타이트가 2019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고 있는 오늘 리포트입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소 아쉬운 배당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400원가량의 기말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요. 연결 지배 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 34%로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DB금융투자가 기대했었던 배당 성향 상승을 통한 밸류에이션의 빠른 재평가 속도는 다소 지연될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동일 배당 성향과 그리고 ROE 그리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매력이 높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오늘 DB금융투자는 제시를 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현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종목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19% 가까이 하락하면서 4,500원 가까이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20만 5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SK이노베이션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IBK투자증권에서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조이시티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근 또 게임주들의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내 3종의 신작 출시로 모멘텀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조이시티는 작년 2분기 연속으로 흑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264억 원, 영업이익은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전쟁과 시뮬레이션 장르에서는 합산 일평균 매출액이 1억 8천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의 타이틀로 흑자 구도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했다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세 종의 IP 기반 타이틀의 순차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조이시티는 연내 창세기전 모바일과 건쉽 배틀 토털 워페어, 그리고 블레스 모바일까지 총 3종의 IP 기반 신작 타이틀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창세기전은 과거 국내에서 100만 장 이상이 판매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었던 PC 패키지 타이틀인 만큼 시장에 많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창세기전 모바일은 상반기 내에 국내 정식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자체적인 IP를 활용한 건쉽 배틀 토털 워페어가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PC IP 기반의 블레스 모바일은 하반기에 각각 출시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게임들의 글로벌 서비스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경험치가 축적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출시될 타이틀들에도 이러한 노하우가 반영될 전망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4분기 실적과 함께 3종의 IP 기반 신작 공개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타이틀 운영으로 흑자 궤도에 올라선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전 모바일을 필두로 한 이 3종의 IP 기반 타이틀이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신작 모멘텀 재개에 따른 주가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IBK 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추정 EPS 1,440원에다가 국내 게임사 2018년도 평균 PER 14.6배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목표 주가 21,000원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네, 조이시티 신작에 대한 모멘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주가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조이시티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82% 정도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50원 상승한 18,4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이시티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종목,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4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2018년도에는 완만한 회복이 전망이 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이야기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지난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1조 1,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채널인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3% 가까이 급감하면서 국내 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25%와 53%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중국 법인이 위안화 기준으로 10% 후반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미국 법인 매출액이 46%대로 성장하면서 해외 법인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와 1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법인은 설화수 브랜드가 50% 이상 증가했고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가 20% 이상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미국 법인에서는 이니스프리와 라네즈가 신규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환율 하락으로 외화 차손이 약 300억 원 이상 발생하면서 세전 이익은 크게 부진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던 4분기 실적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 해외 법인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2018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조 4,3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401억 원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면세점 채널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조 201억 원이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2분기까지 역신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럭셔리 브랜드인 설화수를 중심으로 중국 법인의 회복과 함께 미국 등 신규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해외 법인의 실적은 매출액이 2조 1,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45억 원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부재로 인해서 실적 회복 속도에 대한 눈높이를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 EPS 추정치 5.9%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4만 원에서 이번에는
33만 원으로 만 원가량 내려잡았는데요. 그러나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실적 회복의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바이 매수를 또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확인해봤던 아모레퍼시픽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총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전장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17% 정도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장에서 500원 정도 상승한 30만 5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LG상사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지난 실적은 있고 이 글로벌 경기 개선에 베팅을 해보자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실적, 이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4분기 실적은 266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약 50% 가까이 낙폭을 시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하락과 함께 프로젝트 실적의 미반영과 또 인도네시아 감광산에 17년 허가된 석탄 생산량 380만 톤을 맞추기 위한 생산량 조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석탄 광산에 폐석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일시적인 비용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법 이익은 96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석탄 화공 플랜트와 함께 철강 코일 센터의 실적 개선과 오만 화력발전소의 가동 등이 반영됐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 일시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었던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8년도 실적 추정치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먼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753억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석탄의 영업이익은 1,297억 원으로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의 석탄 가격은 톤당 88달러, 그리고 생산량은 820만 톤가량으로 가정을 했고요. 석탄 가격은 톤당 10달러가량 상승 시에 영업이익은 500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은 570억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80억 원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2018년도 세전이익 같은 경우에는 2,774억 원가량이 예상이 되는데요. 영업이익 개선 이외에 이 지분법 이익과 배당 수익도 425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중국 요소 가격과 그리고 유가 상승, 그리고 철강 시황 호조, 그리고 오만 화력발전소 가동 등으로 관계 기업의 실적 개선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GTL 프로젝트 수익과 그리고 중국의 석탄 열병합 발전소 700메가와트 가동 등이 반영되는 2019년도 실적의 목표 PER인 8배가량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른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 2024년도까지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 능력이 1,400만 톤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석탄 가격은 공급 제약 등으로 90달러 내외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 호조로 관계 기업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앞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GTL 38억 달러가량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오늘 LG상사의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6%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38,000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LG상사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끝으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물량 담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13%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50원 상승하면서 31,250원을 기록하며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LG 상사 종목까지 현재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4가지 종목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한 이후 41분째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액면 분할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약세입니다. 이 시각 주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나 하락을 걷고 있습니다. 2.7% 하락하며 6만 8천 원 내리고 있는데요. 242만 2천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개장 시보다도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매도 창구 상위권에는 UBS와 골드만 그리고 모간서울 등 외국계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외국인 매도 공세의 이유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신증권에 따르면 과거 액면 분할을 발표한 기업인 구글과 애플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등을 보면 실적이 뒷받침해줄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연간이익 성장률이 현재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되면 액면 분할 결정이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또 한편 오늘 거래 정지가 해제된 종목 바로 현대상선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시 이 시각 주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현재는 4%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040원까지 최고가 형성했던 모습인데요. 이 시각 상승폭을 약간 줄여서 185원 상승한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GX칼텍스와 1,900억 원 규모의 원유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요. 전날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전 임직원의 배임 논란 등으로 지난달 16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있었습니다. 또 오늘 GX칼텍스와 1,900억 원 규모의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또 최근 어닝 시즌인 만큼 주가가 호실적에 따라 등락이 포착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먼저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 LCC 저가항공인 진에어입니다.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다는 소식에 이 시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장사인 진에어는 현재 1.4%대 오름세를 기록 중입니다. 전일보다 450원 뛴 31,350원 선에 현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 따르면 진에어가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현재 추가 상승 기대감도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145억 원을 뛰어넘는 190억 원을 기록했다며 유가 상승에도 원화 강세, 유류 할증료 인상, 또 단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일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설 연휴와 겹치면서 수요 감소 요인이 상당 부분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한편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개장 시 4% 넘게 상승하면서 장 초반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상승세가 여전합니다. 지금은 약간의 탄력 둔화시키면서 2%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000원 넘게 기록하며 10만 5,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5조 6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62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 비해 각각 27.6%, 그리고 67.2%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 밖에 개장 특징주 외에도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함께 등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네, 이 시각 거래소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하나가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3일제약인데요. 전일 대비 3,200원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현재가 13,900원 선에서 투자자들 거래 활발한 모습입니다. 또 오늘 진양 그룹주들도 전부 상승 탄력이 좋은데요. 진양 폴리 종목이 29%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 가격 제한폭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55원 상승하며 2,44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거래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LS 산전이 9%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6,200원 하락하며 62,800원 선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 풍산 종목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오늘 8%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4,000원 하락한 45,95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가장 좋은 종목 배럴입니다. 코스닥 시장 새내기주죠. 오늘 이틀 연속으로 급등 중인데요. 시초가 10,000원대에 시작을 해서 오늘도 20% 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900원 상승하면서 16,500원 선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BI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2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385원 상승하며 2,300원에 거래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다시금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일야 종목의 하락률이 가장 높게 잡히고 있는데요. 9% 넘게 급락하면서 3,180원에 거래되고 있는 현상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프로젠 HNG 종목에도 매도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7% 넘게 하락하면서 3,500원대의 매물 형성돼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징주와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KTB 투자증권 리포트 들고 나오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 만큼 다음 주에 알아야 할 리포트, 이벤트들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다음 주 우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화두는 국채금리발 증시 텐트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텐트럼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높은 물가 수준에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자금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이 미국채 금리는 긴축 우려에 상승했기보다는 미국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결과로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조정 장세는 금리의 악재 영향도 있었지만 연초에 이후에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정 역시 일부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EPS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주가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보였었던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벤트들과 이슈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KTB 투자증권에서는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 2가지를 확인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영국의 BOE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 2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로는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먼저 영국의
12월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근 6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영국의 영란은행의 예상치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판단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경기에 대한 시장의 낙관적인 뷰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 파운드화의 추가 강세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의 급작스러운 반등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나와 있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사드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2016년도 5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었던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오늘 개최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시 논의가 됐었던 1대1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무역 분야 등에서 합의한 사항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모멘텀 보유와 더불어 해당 이슈들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히 중국 관련 내수주들의 반등을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한 다음 주에 또 주목할 만한 이슈,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혼합한 KRX 300 지수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